112 허위 신고와 양심적 병역 거부 등에 관련된 화재 판결들 자세히 알아봅니다. 양지민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112 허위 신고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허위 신고로 손해배상을 물게 된 남자의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죠. 네, 이 남성이 이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경기 분당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왜 신고를 했냐면 갑자기 전화를 해서 내가 차 강도를 당했다. 흉기를 들이대면서 나한테 돈을 달라라고 네. 요구를 했고, 하지만 내가 돈이 없어서 차를 가져갔다. 결국에는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경찰은 강력 강도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동을 했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출동을 했는데 순찰차 21대가 출동을 했고요. 예. 그리고 형사와 이제 그 인력들을 다 합치면 52명이고 네.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갔다고 하니까 이게 이동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관할이 또 이동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인접경찰서에 다 공조 요청을 하고 네. 사건이 이제 너무 커지게 됐던 거죠. 그랬군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허위 신고였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했고 법원은 결국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제 이 남성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뭐 주사를 해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왔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내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허위 신고를 했다라는 이제 허무맹랑한 그런 변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제 당연히 이거는 이제 형사적으로도 처벌을 받지만 사실 경찰 인력의 굉장한 낭비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경찰이 이제 이만큼의 손실을 봤다라는 이제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결국 하게 된 거고 네. 법원은 그래 이 남성의 허위 신고로 인해서 경찰 인력의 낭비가 막심했다라고 해서 이 남성에게 1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라고 해서 청구를 처음에 이제 경찰이 1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네. 전액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벌금 말고도 이제 직결 심판 넘겨줘서 거기에서도 이제 또 상응하는 또 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뭐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네. 형사처벌 보통은 벌금이 나옵니다. 네. 뭐 원래 법조문상으로는 뭐 징역도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경범죄로 이제 벌금형을 네. 따로 선고를 받고요. 그거와 별도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도 물게 된 거죠. 네. 이달 초에는 또 서대문 경찰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경찰이 승소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네. 이제 허위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집요합니다. 이 남성이 이제 술을 마시다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뭐 술값 때문에 실갱이가 붙었나 봐요. 네. 이제 실갱이가 막 버리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다면서 경찰에 갑자기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딱 이 상황을 보니까 딱 사실이 아니고 이제 허위 신고인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이 술값 잘 해결하시라 하고 이제 갔더니 그 이후로 3차례나 다 경찰에 전화합니다. 뭐 뇌물을 먹었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소리를 하면서 경찰이 신고를 해서 왔더니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내 책임을 떠넘기고 가더라라고 하면서 3차례나 더 이제 허위 신고를 하게 됐고요. 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민사적으로는 125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줘라라고 이제 판단을 받게 됐고요. 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이제 벌금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네. 30대 젊은 남성의 문제군요. 네. 근데 제가 볼 땐 100만 원, 125만 원 내고도 반성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죠? 그러게 애초에 이렇게 한 걸 보면 참 상습적이고 그렇죠. 그래요. 약간 병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경찰이 그러니까 이런 그 허위 신고에 대해서 법원에 이걸 넘기는 거 말고도 오죽하면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어요. 그걸 보면 허위 신고 건수가 꽤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통계도 좀 있습니까? 네, 사실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렇게 손해배상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 통계를 딱 살펴보면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015년에 이게 평균적으로 내봤을 때요. 1일에 112에 신고되는 그 신고 건수가 약 5만 2천 건이에요. 네. 굉장히 많잖아요. 하루에 5만 건이 넘는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중에 허위 신고가 약 2,350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2,300건이나 넘는 전화 그야말로 정말 사실이 아닌 허위
신고가 그렇게 많다는 게 일단 1차적으로 놀랍고요. 네. 그 중에 그래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경찰에서도 그냥 허위 신고를 좀 가볍게 넘기고 장난 전화 정도로 넘겼었는데 요즘에는 뭐 2014년, 15년 들어서는 좀 그 강력하게 좀 처벌을 하겠다는 좀 의지가 보여요. 그래서 허위 신고한 건수 중에 한 81.4% 정도, 80% 이상이 실제로 이제 처벌을 받는 걸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허위 신고가 2,300여 건에 달한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앞서 여쭤본 것처럼 일일이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법률상에서는 앞서 이제 민사소송 말고 네. 법률상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형사적으로는 우선 이제 두 가지 법조항에 걸리게 되는데요. 네. 우선 1차적으로는 그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잖아요. 경찰이 이제 공무를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 허위 신고를 해서 그만큼 그 일을 지연시키고 네. 허위 그 경찰 인력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가 있는 이제 중한 범죄고요. 네. 근데 뭐 경찰이 그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은 상당히 드물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의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경범죄로 이제 처벌이 되고 있는데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이제 허위 신고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벌금형을 선고받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통계를 좀 살펴보면 최근 5년간의 112에 이제 허위 신고가 된 건수가 32,425건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 7,000건 이상이 이제 실제로 형사 입건도 되고 그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정말 적은 숫자입니다. 143명에 대해서만 그 손해배상 청구가 실제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대부분은 그냥 처벌을 받고 마는 것이고 그리고 일부 너무 집요하고 상습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앞서 분당경찰서 건은 손해배상 청구액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네. 100만 원을 다 물어주라 그랬는데 경찰차가 21대가 출동했다 그러셨잖아요. 네. 21대. 그리고 뭐 경찰관이 몇 명이요? 형사들이? 52명이요. 그 뭐 인건비 기름값 계산해도 그거는 더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게 뭐 계산은 물론 했겠죠.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력한 좀 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중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외국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위하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들도 뭐 그 자리에서 뭐 체포돼서 가고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런 그 경우에도 굉장히 엄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음주운전도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참 처벌이 좀 미약하고 이런 허위 신고에 대해서도 사실 비교를 해보면 네. 그런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입니다.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최대 2,800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우리나라 계산했을 때. 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뭐 60만 60만 원 원, 이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정말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2,8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굉장한 거고요.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9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뭐 몇십만 원대의 벌금으로 해결되는 거는 좀 굉장히 드문 사례 같고 네. 가까운 일본만 살펴보더라도 최고 그 580여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까지 처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좀 약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이면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뭐 저도 그 생각을 해서 앞서 이제 그 벌금이라든지요 이런 걸로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굉장히 이제 심정적인 반응이고 사실은 모든 일에 있어 그러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그런 그 문제나 혹은 이제 범죄들을 막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보면 또 법 쪽에서는 또 좀 시각이 다를 수도 있겠어요. 뭐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사실 그 수단의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겠지만 네. 우선적으로는 좀 원론적으로 이 허위 신고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그런 시민의식을 좀 고치게 시키기 위한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 얼마 전에 뭐 부산에서 그 허위 신고와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게 우리 부산이 1위를 했다라고 하면서 막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네. 우리 그 오명을 벗자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실제로 그
교통법규 질서를 위반하는 그 건수, 적발 건수가 굉장히 네.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조금 사람들이 허위 신고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모르고 그냥 단순히 애들이 뭐 장난 전화하는 걸로 그냥 재미있게 웃어넘기는 게 굉장히 뭐 일반적인 시각인데 그 시각이 아예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엄연한 그 범죄 행위고 실제로 내 돈을 들여서 내 돈 100만 원, 200만 원이지만 어쨌든 내 돈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를 좀 인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최근의 화제 판결 보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군대 가는 걸 거부한다든지 군대 가서 총을 잡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엇갈린 판결이 나와서 또 다시 화제네요. 예. 네, 상당히 같은 사안을 두고 뭐 간단하게 그 정말 일치하는 같은 상황을 두고 인천지법과 그리고 전주지법이 이제 지금 엇갈린 판결을 네. 내놔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주지법 판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판결들을 쭉 따라온 판결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전주지법 판결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21살의 한 남성이 이제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나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제 군대 가는 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내가 내 스스로 신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입영통지서 받고도 군대를 안 갔고 그래서 병역법 위반으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죠. 예.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고요.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반적인 양심적인 병역 거부에 대한 판결이거든요. 예. 고법까지 갔네요, 거기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데요. 이제 예. 인천지법에서 상당히 의외의 판결이 나옵니다. 두 남성, 21살, 각각 21살인 이제 두 남성이 똑같이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나는 종교적인 이유로 그 군대를 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병역 그 의무를 거부를 했는데 이 남성들 두 명에 대해서는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고 나온 겁니다. 네, 결국 무죄가 나온 거죠. 재판부는 뭐라고 선명을 했냐면요. 국방의 의무는 꼭 반드시 군대에 입대해서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뭐 대체복무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폭력주의의 바탕을 둔 행위로서 얼마든지 그걸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될 수가 있다. 그것이 이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뭐 반전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거 역시 이제 평화 활동의 일환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딱 보더라도 전주지법에서 판결받은 이 사람은 실제로 복역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 판결을 두고 굉장히 이제 지금 말이 많은 거죠. 네. 인천으로 이사 갈 수도 없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판사분들이 뭐 사실 그 판례나 이제 대법 판결을 보고 100이면 100 똑같이 판결을 내리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네, 뭐 시대가 그렇죠. 바뀌고 네. 법적 정신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이례적인 판결이 인천지법에서 나왔는데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혼란이 더해지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선언을 하고 있는지 또 병역을 거부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매년 전국적으로 한 600명가량의 600명. 네, 그 남성들이 나는 이제 양심적으로 내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그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병역 거부를 하고 있는 걸로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병역 거부를 하게 되면 이제 병역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병역법 88조에 따르면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통지에 불응한다면 그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물론 예외적인 그 단서 조항은 마련돼 있습니다. 내가 뭐 건강상의 사유라든지 정신적인 사유, 뭐 학력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정당한 내가 사유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처벌을 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종교적인 신념으로 그 군대를 안 가는 것이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관된 이제 법원 판결은 그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명문 규정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돼 있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전주지법에서 판결과 같이 한 1년 6개월 정도 실형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렇게 1년 6개월 정도 이제 실형을 복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사실 군대는 안 가도 되는 거고요. 군대는 안 가고 이제 그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거죠.
네, 워낙 뭐 사회적으로 이슈 사안이어서요. 몇 차례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고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좀 판결이 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일단 일반적으로 이렇게 병역 거부 사건을 겪게 되면 사람들이 그 조항이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병역법을 이제 그 조항을 가지고 그 헌재에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위헌 소송을 하게 되는 건데 그때마다 한 지금 2차례 정도 판단이 나왔었는데 그 조항은 정당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병역 거부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헌법의 명문 규정상 종교적 자유도 있고 양심적인 자유도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 병역법 규정은 나의 그런 양심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헌재에 가게 되는데 헌재는 일관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헌법 그 37조에 따르면 아무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공의 이익상, 복지상, 그리고 국가의 이익상 필요하다면 개인의 기본권은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 37조 조항을 근거로 해서 병역법은 늘 정당하다라고 판단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안이 다시 헌재에 올라가 있다면서요. 세 번째 법률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하신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 나올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네, 간통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위헌이 나왔는데 위헌 판결을 받았긴 했지만 그 전에 간통죄 그 형법 명문 규정상으로 그 헌재에 갔던 사례가 굉장히 여러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여러 번 헌재에 가서 이게 이슈화되고 공론화되고 사회적인 여론이 어느 정도 이건 정말 명백하게 위헌이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법 감정이 형성이 돼야만 헌재도 어느 정도의 부담 없이 이 조항은 위헌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병역법 같은 경우에는 이 군대 문제는 아직까지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군대를 잘못 안 가려고 꼼수를 쓰다가 완전히 사회적으로 정말 매장이 되잖아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그 예민한 문제고 실제로 병역을 가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국방 의무를 다하는 이제 젊은이들도 그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간통죄처럼 이렇게 이번에 쉽게 뭐 세 번째 그 13번째 그 헌재에 갔다고 해서 뭐 위헌이 좀 어려운 쉽게 위헌 판결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병역 거부자에 대한 그 대체복무제 있잖아요. 관련해서는 역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도 자리를 잘 잡지는 못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대체복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무직으로 그러니까 총을 들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무직으로 행정직으로 이제 뭐 발령을 받든지 내가 뭐 아니면 뭐 공익요원들 하는 것처럼 다른 데 기관에서 내가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그 종교적인 그 양심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사실 신체 조건을 신체 검사를 하는 거로도 얼마든지 뭐 뒤로 이렇게 꼼수를 부릴 수 있는 상황에서 내 양심이 그렇다라고 해서 누구는 병역 거부를 인정을 못 받고 하는 거는 굉장히 국방부 입장에서도 힘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개개인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쉽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대체복무제도 연관지어서 그게 논의가 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참 이게 양심적으로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대 병역에 그 젊음의 때 병역에 가 있고 또 군대 보낸 그 부모님들 마음, 또 우리 곰신부대 이걸 생각하면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이제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인 신념인데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 자체도 이게 꼭 양심이냐? 용어 자체를 용어가 좀 미화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뭐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내가 그 교리에 맞게 정말 이 총을 들면 내가 내 신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뭐 종교적인 자유로 볼 수 있겠고 그런데 그거와는 또 차원이 다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도 사실 있습니다. 정말 나는 평화주의자다. 내가 왜 가서 그렇게 내가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총칼을 들고 남을 이제 살상하는 거를 양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나는 어차피 살상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를 위한 훈련도 난 필요하지 않다. 이런 논리인데요. 사실 일반
국민의 법관정상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양심적으로 그렇게 내 양심이 거부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느 정도 미화되는 부분도 사실상 없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미화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비판의 여론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과연 양심적 거부이냐 단순히 군대에 가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여러 자료 화면 가운데 조금 전에 이제 군인들이 식판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가슴이 아주 짠해집니다. 예. 군복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병사분들께 위로를 보냅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도 또 사회적으로 좀 다시 좀 합의를 찾아야 되는 시점이죠. 오늘 양지민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